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12월 9일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의 주택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키위들의 주택 보유율이 떨어지면서 지난 70년 동안 가장 낮은 주택 소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더 하우징 인 아우테로아 보고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임대료로 세입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인 리저브 뱅크에서는 어제 주택담보율 LVR에 대한 강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이 방안으로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정 파트너인 그린파티에서도 지금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건축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주택 건설과 정부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800페이지에 이르는 크라이스처치 테러 공격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경찰도 당시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한 보고도 공개될 예정인데요. 신원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이 어떻게 총기 휴대 라이센스를 갖게 됐는지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반테러 행위에 대한 법 개정을 포함해 범죄 모의와 테러 준비에 대한 신규 법 개정과 범죄를 조장하는 발언 등에 대해 보다 강한 조치와 유튜브가 테러 행위와 조직들의 플랫폼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뉴질랜드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오는 2030년에는 총 인구가 최대 590만 명에 이르면서 그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110만 명이 돼 총 인구 중에서 2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2020년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는 79만여 명으로 총 인구 대비 비율은 6명당 1명꼴인 16% 정도입니다. 2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5명에게 부상을 입힌 화카리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1주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새벽에 화카나티에서 개인적인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타운센터의 마투아투와 리저브 지역에서는 공식적인 추모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아던 총리와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당시에 긴급 출동과 구조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든 총리가 참석할 추모 행사는 코비드19로 인해 외국인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부상자들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축소된 가운데 진행되게 됩니다. 내일부터 뉴질랜드 코비드 트레이스 앱과 함께 이동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와 같은 추적이 용이하게 되고요. 비록 앱이 잠겨져 있다 하더라도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긴밀한 접촉 여부가 기록되게 됩니다. 애플과 구글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내 전화기의 신호가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다른 사람들의 전화기와 무작위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마치 디지털 악수와 같이 새로 접촉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코비드19 양성자가 나타나게 되면 교환된 접촉 정보로 이 사람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사람에게 경보 신호가 전달되게 되지만 접촉 정보로는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해밀턴의 한 사업주는 지난 토요일 캐시드롭 행사에서 오클랜드의 군중들에게 던져진 가짜 돈이 자신의 술집에서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더 세이프티 웨어하우스 주최로 열린 지난 토요일 행사는요. 실제 화폐 10만 달러 캐시드롭을 약속했지만 지폐처럼 보이는 상품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가짜 돈은 해밀턴의 더 아웃백 바에서 음료를 사는 데 사용됐다고 경영자인 존 로렌스는 말했습니다.
앤드루손 더 세이프티 웨어하우스 이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짜 돈이 사용됐고 이 행사는 가짜 지폐만 쓰인 것처럼 부당하게 특정 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럿이 나왔던 파키스탄 크리켓 선수단이 격리시설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8일 어제 뉴질랜드 보건부와 캔터베리 보건당국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단의 시설 퇴소를 허가했습니다. 파키스탄 팀은 오는 12월 18일 오클랜드 에덴파크 경기장을 비롯해 20일과 22일에는 해밀턴 등 국내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뉴질랜드 대표팀인 블랙캡스와 2020 국제시합을 갖게 됩니다. 오클랜드의 한 학교는 어제 오후 건물 일부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서 오늘 휴교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8분 폰손비 인터미디에이트 스쿨에서 일어난 화재 신고로 24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했고요. 오후 5시 40분경까지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어제 강한 바람을 타고 화재로 인한 연기가 시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퇴근길 러시아와 상황을 더 혼잡스럽게 하기도 했지만 곧 재개됐으며 소방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화인을 조사 중입니다. 매일매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KCR 뉴스가 유튜브로 제작돼 SNS나 또는 코리아포스를 통해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체 KCR은 어떤 방송국이냐고요. 네, KCR은 25년이나 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FM 104.6에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생방송이죠. KCR 뉴스는 뉴질랜드의 교민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살다 한국에서 머물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뉴질랜드 소식이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듣고 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KCR에 대한 애정 쭉 이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4원 1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1원 8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6원 55전입니다.